음악은 따로 돌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바리톤 색소포니스트 제리 멀리건을 중심으로 제리 멀리건이 다른 색소포니스트들, 뭐 테너 색소폰도 있을 거고 알토 색소폰도 있을 거고 다른 색소포니스트들과 만나서 조인트 앨범을 냈고 그 중에 이제 5곡을 골라서 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고른 앨범은 이제 바리톤 색소포니스트로서의 제리 멀리건을 중심에 두고 이제 다른 색소포니스트들과 만난 앨범. 첫 번째 앨범은 대선배인 벤 웹스터와의 조인트 앨범인데요. 앨범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리 멀리건 meets 벤 웹스터. 1959년에 녹음되고 60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고른 곡은 Sunday란 곡이고요. 59년이면은 벤 웹스터가 50세, 제리 멀리건이 32살.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가 한 18살 정도 나는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얘기를 이제 앨범을 낸 건데, 피아노의 지미 롤스, 베이스의 르로이 비네가, 그리고 드럼의 멜 루이스. 제가 고른 곡은 썬데이인데요. 이게 1926년 체스터 콘이란 분이 작곡하고 히트시킨 스탠다드인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했던 일요일을 생각하면 월요일이 우울해요. 그래서 이제 행복했던 연인과 함께했던 그 썬데이, 일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리 멀리건은 벤 웹스터를 아주 잘 보좌를 하면서도 자기가 솔로할 때는 또 제 몫을 충분히 해내는 굉장히 모던한 복고다. 59년 당시로 봐도 26년 곡이기 때문에 몇십 년 된 곡인, 30년이 넘은 곡인데 59년 이 연주를 지금 들으면 굉장히 옛날 재즈이지만 그 당시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모던하게 해석을 해낸 옛날 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곡으로 썬데이를 한번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로 제리 멀리건과 만난 색소포니스트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허치스입니다. 벤 웹스터보다 2살 연상이죠. 그러니까 59년이면 자니 허치스는 52세, 대선배고 한 20살 차이니까요. 벤 웹스터와 앨범을 녹음한 59년 11월 중반에 같이 동시에 연주를, 그러니까 녹음을 했더라고요. 자니 허치스와도. 그러니까 버브 레코드의 그 노먼 그랜츠가 제리 멀리건 보고, 야, 요번에는 벤 웹스터 선배도 한번 모셔서 하고 자니 허치스와도 이렇게 조인트 앨범을 한번 내보는 게 어때 해서 기획 앨범을 이렇게 낸 모양인데, 59년이면 자니 허치스는 몇십 년째 듀크 랭턴 밴드에서 알토 색소폰 솔로를 연주하고 계셨죠. 생각해보면 이 제리 멀리건은 벤 웹스터, 자니 허치스 이런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했을 거라고요. 27년생이니까 37년이면 10살, 40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 10대 초중반을 이런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했는데 59년에 자신이 이제 30이 넘고 나서 자리 잡은 후에 이런 대선배들과 같이 조인트 앨범을 내게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성덕인 거죠. 그러니까 선배가 솔로를 하고 있을 때 적절히 보좌를 하면서 자신의 솔로가 왔을 때는 되게 지적으로 그런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데요. 제가 고른 곡은 이 앨범에서 백비트라는 곡인데요. 자니 허치스 선생이 작곡한 아주 생기 넘치는 블루스 곡인데, 클로드 윌리엄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 앨범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데 감초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고, 이 두 분 제리 멀리건과 자니 허치스의 연주를 아주 잘 보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세 번째로 제리 멀리건이 만난 색소포니스트는 스탄 게츠. 앨범 제목은 제리 멀리건 meets 스탄 게츠. 1957년 앨범입니다. 그 중에 고른 곡은 Let's Fall in Love라는 곡인데요. 지금 이제 세 앨범 모두가 앨범 이름이 제리 멀리건 meets 땡땡땡. 이 당시 유행하는 문구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의 제목도 색소폰이 색소폰을 만났을 때 색소폰 미츠 색소폰으로 정해봤었는데, 요번에 이제 57년 이 앨범에서는 스탄 게츠와 만났는데 57년 10월에 녹음된 앨범이고요. 이 두 분이 27년생 동갑내기예요.
두 젊은 거장이죠. 가장 인기 있었던 밴드를 또 하고 있는 스탄 게츠도 쿼텟, 퀸텟 자신의 밴드를 하고 있었고 제리 멀리건도 자신의 피아노 없는 쿼텟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조인트 앨범을 내던 중에 버브 레코드에서 이 두 명을 붙인 거죠. 57년도에. 앞에 제리 멀리건이 두 분 벤 웹스터나 자니 호치스와 낸 조인트 앨범을 들어보면 제리 멀리건이 선배를 이렇게 보좌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스탄 게츠와의 이 동갑내기와의 앨범에서 서로 경쟁하듯 조금 더 활기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최고 인기 있던 두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재밌는 건 이 앨범이 제리 멀리건 미츠 스탄 게츠라고 했는데 이건 제리 멀리건 중심으로 한 제목이고요. 두 버전으로 발매가 되는데 스탄 게츠 위주로 낸 앨범 똑같은 곡이 들어가 있고 같은 앨범 사진을 썼는데 앨범 제목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게츠 미츠 멀리건이라는 제리 멀리건 위주로만 가기도 그렇고 스탄 게츠만 위주로 가기도 그러니까 앨범 제목을 두 가지로 내는 서로 팬들이 있으니까. 예. 그 재밌는 건 또 이 앨범에서는 바리톤의 제리 멀리건, 테너 색소폰의 스탄 게츠인데 두 사람이 악기를 바꿔서 부르는 곡이 세 곡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스탄 게츠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고 제리 멀리건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곡들도 있는데 오늘 고른 곡 Let's Fall in Love는 각자의 본인의 메인 악기를 연주를 하죠.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루 레비,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 그리고 드러머의 스탄 레비 모두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해주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감싸주면서도 서로 나갈 땐 치고 나가는 아주 훌륭한 연주가 담겨있는 앨범이고요. 네 번째 색소포니스트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리코니츠입니다. 재밌는 거는 스탄 게츠와도 동갑이지만 리코니츠와도 동갑이에요. 27년생. 예. 리코니치도 27년생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는데 리코니츠와 만난 앨범의 이름은 리코니츠 Plays with the 제리 멀리건 쿼텟. 고른 곡은 I Can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라는 아주 긴 제목의 곡인데요. 53년 앨범인데요. 53년 초에 제리 멀리건은 챗 베이커와 함께 하고 있던 피아노 없는 쿼텟을 하고 있었고 이 앨범에 자신의 쿼텟과 리코니츠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구성의 앨범인데요. 53년 1월과 2월에 제리 멀리건 쿼텟이 이제 리코니츠와 함께 이제 활동을 좀 몇 달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1월에는 LA의 클럽 더 헤이그에서 라이브로 한 곡들도 담겨 있고 2월에는 스튜디오 앨범 이제 스튜디오 녹음을 한 곡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고른 곡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I Can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어보면은 솔로를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챗 베이커의 트럼펫 그리고 리코니츠의 알토 색소폰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53년이면 이들이 이제 챗 베이커는 더 어렸으니까 20대 초반이고 20대 중반에 이제 제리 멀리건과 리코니츠의 색소폰 연주가 들리는데 굉장히 풋풋한 나이잖아요. 근데 풋풋하지만은 않은 그런 연주가 담겨 있고요. 제가 어떤 리뷰에서 적어왔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놀리기도 하고 서로 지지하며 예의 바르게 도전한다.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굉장히 20대 중반의 대가들의 풋풋하지만은 않은 이들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담겨있는 앨범이어서 이 또한 굉장한 명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명반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골랐는데요. 62년 연주입니다. 폴 데스몬드, 알토 색소포니스트 폴 데스몬드와 제리 멀리건이 함께한 Two of a Mind라는 앨범인데요. 62년 녹음.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을 골랐는데 폴 데스몬드는 데이브 브루백 그렇죠. 쿼텟에 데이브 브루백 쿼텟 명연주자죠. 그렇죠. 그 개성이 완전히 이건 폴 데스몬드구나 알 수 있는 알토 색소포니스트들 중에 가장 색깔이 선명한 색소포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암묵적으로 폴 데스몬드가 데이브 브루백 쿼텟을 나와서 연주를 다른 뮤지션들이랑 연주를 할 때는 피아노가
함께하는 앨범을 좀 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 들은 앨범도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제리 멀리건과 폴 데스몬드 말고는 베이스와 드럼 각 2명씩의 베이스와 드럼이 이렇게 혼용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0년대를 이들이 이렇게 쭉 겪어오면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부흥하는 데 있는 어떤 그런 미덕을 완벽하게 잘 표현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에서 티키타카 하는 듯 옛날에 이 앨범을 얘기할 때 그런 티키타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기억이 나는데 폴 데스몬드의 알토와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이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색소폰 간의 인터플레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앨범을 옛날에 처음 들을 때 와 이런 게 재즈구나.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의 이 색소폰의 어우러짐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흥 연주 혹은 상호 교감 그러니까 재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덕목이 가장 잘 갖춰진 연주이기 때문에 전에 친구가 뭘 들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 앨범을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초심자들한테도 재즈와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악기의 매력 바리톤 색소폰 알토 색소폰 이게 두 개의 음역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섞여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어울림 이런 거가 가장 극대화된 명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음악 들을 때 이런 거 제리 멀리건에 대해서 이런 거는 꼭 그 생각하시고 들으면 더 음악이 가깝게 다가올 건데 뭐냐면 정말 그 신사고 정말 매너가 좋아요. 주디 헐리데이라고 영화 배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 클래식 음악인이 뭐 이렇게 음악 쪽의 인사들과 연분이 많았던 여배우인데 앨범을 갖다가 하나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헐리데이 윗 멀리건이라는 앨범을 갖다 냈는데 61년에 녹음했는데 발표되기는 80년에 발표됐어요. 근데 유방암으로 죽었거든요. 이 여자가 65년에. 근데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애인 관계였거든. 끝까지 간호를 해줬대. 그러니까 다들 주변을 떠났는데 제리 멀리건이 끝까지 남아서 죽을 때까지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기 연인의. 아 정말 그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사 중에 신사. 오늘 제리 멀리건과 다른 색소포니스트의 만남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